보궐선거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산 북구가 무조건 먼저 부산 북구가 나왔지. 중요합니다 정말. AI 전문가 하정우 수석이 출마했고 그리고 윤석열의 후배 네. 한동훈이가 출마했죠. 부산에 누가 필요한지 우리 부산 시민분들이 냉정하게 좀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영상을 하나 좀 만들어봤어요. 네. 이 영상 이 부산 북구에 좀 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누구를 선택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냉정하게 판단을 해달라는 거예요. 영상 딱 보고. 네, 딱 보고. 예. 너도 솔직히 너 물론 유권자는 아니지만 너가 보고 한번 판단해줄래? 판단할게요. 예. 근데 대신에 냉정하게 할 수 있지. 예, 냉정하게 갑니다. 보겠습니다. 하정우 후보가 AI 관련한 업무를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항만에서의 피지컬 AI나 무슨 핵만 시스템 이런 걸 얘기하죠. 부산 북구에 항만이 있습니까? 항만 없지요. 물론 낙동강 있긴 하지만 그럼 이렇게 묻겠습니다. 엔비디아 GPU는 대만에 있는 TSMC 팹에서 다 만듭니다. 그럼 그 GPU 대만에서 다 씁니까? 항만 AI라고 해서 항만 AI와 관련된 기술을 그러면 한국에서만 만듭니까? 아니죠. 부산 북구에 피지컬 AI를 도입하는 부산에 있는 근로자들은 직을 잃게 됩니다. 핵심은 부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디에서 어떤 인재를 어떻게 잘 키우느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잘 연결이 돼서 시너지가 나고 효과가 나올 거냐,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지. 그냥 자기가 잘하는 것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 이 지역의 실정과 관계없이 그걸 그냥 끼워 맞추겠다는 것, 그런 정치로서 부산 북구갑의 현실적인 삶의 질을 발전시킬 수가 없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AI라고 하는 거는 범용 기술입니다. 그래서 단절적으로 볼 게 아니라 어떻게 잘 융합시킬 거고 그 융합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어떤 방법론이 가장 중요하냐, 이런 측면에서 저는 지난 10여 년간 그런 전략만 짜왔습니다. 만약에 제가 조건을 잡아서 저는 그런 일을 맡겼을 것 같아요. 이분에게. 이분은 AI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크게 갖고 계신 분이고 거기에 설명할 만한 정치적인 능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더라고요. 자, 일단 한동훈 유권자는 하정우를 선택했거든요. 한동훈 유권자는 하정우. 지가 다 얘기했잖아. 아니, 나는 그냥 물어보는 거야. 예. 자, 한동훈 유권자는 영상을 보시고 하정우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예. 존중하고요. 한 표. 네. 물론 유권자는 아니지만 너는 그러면. 이게 뭐 영상만 보면 다 아는 건데. 그래? 이게 알맹이가 없잖아. 이 이 영상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네. 그렇습니다. 예. 마지막에 저 유권자분께서 정리를 하셨네요. 유권자 한동훈 씨가 정리해 주셨어요. 한동훈. 제가 봤을 때는 저 이제 뭐 후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영상이니까 예. 저 영상을 보는 것도 좋지만 네. 그 왜 KBS 기자가 낙상하는데 그걸 지켜보고만 있는 한동훈 네. 그 영상을 한 번 더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봐? 왜냐하면 지금 약간 북갑의 네. 선거가 매일매일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네. 네네. 저 계속 매일매일 체크를 하는데 네. 북갑의 분위기가 좀 반전되고 있습니다. 진짜? 네, 그래서 제가 이게 한동훈 후보의 어떤 분위기를 네. 제일 잘 알려면 누구한테 네. 물어봐야 되냐? 네. 친한 같은데 친한 아닌 이제 친한이 될 수도 있는 네. 그런 후보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왜냐면 네. 물리적으로 친한으로 결합이 돼 있지만 화학적으로는 결합이 안 돼 있어서 언제든지 한동훈이 안 될 것 같으면은 빠져나올 수 있는 의원들. 네네. 제가 물어봤죠. 네. 그러니까 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동훈 안 될 것 같다. 왜? 그 제일 결정적인 게 카메라 낙상. 카메라 감독, 카메라 기자. 야, 이거 다시 한번 튼다. 내 이거 했잖아. 핵심 된다니까. 이거 흥분할 법해. 자, 우리 네. 카메라 기자님 때문에 내가 진짜 걱정 많이 했거든요. 예. 근데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한동훈 후보가 이렇게 뒤로 가니까 카메라 기자가 그 동선 안 겹치려고 뒤로 가다가 떨어진 거야. 그걸 알아야 돼. 영상 다시 한번 볼까요? 카메라 기자, 카메라 기자. 한동훈이 오래 아이고, 난 너무 놀랬다니까 진짜. 아유, 이거는 솔직히. 아유, 야, 난 너무 놀랬어 진짜. 봤잖아. 한동훈 봤잖아. 인식했잖아. 인지했잖아. 그런데 한마디도 안 했고 너 할 거 했잖아. 아유. 이제 그런 평가를 네. 합니다. 이거 한동훈이 후보 막판까지 선거 막판까지 결정적으로 영향 미칠 거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서글픈 현실인 건데 사람들이 후보의 정책을 보고 네네. 이 후보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네. 이 장면을 보고 네. 한동훈 위기의 인간 본성이 나온다. 그렇지. 네, 그건 현명한 거야. 그 주민들이 그대로 그거를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현명한 거예요. 이게 뭔데 한동훈 캠프에서도 뭐라고 못하는 게 네. 하정우 후보 손털기 논란을 얼마나 공격했습니까? 그건 난리 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본인들도
별말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마음이 떠나니까 네. 다른 것도 나빠서 다 나쁘면 왜요? 예를 들면요. 그거구나.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런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정영근 정영근. 너가 하지 말랬잖아. 그거 다 정리 없잖아. 왜 정영근 왜? 뭐야? 정영근이 후원회장. 국갑에서 먹힌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약간 뭐랄까 샤이 반 정영근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정영근을 싫어하는데 말을 안 했던 사람들. 고문당할까봐 말 못하는 거지. 이제 다시 지역에다가 연락을 한답니다. 정영근 별로다. 그렇지. 정영근 역풍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분위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마음이 이렇게 발현되는 정도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제가 네. 봤을 때. 그래서 정영근이 패착이다. 이거 그래서 친한 중에는 한동훈 캠프에다가 정영근 철회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한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취재하기로는. 근데 왜 하지 말라고 그런 거야? 그래. 그거 봐. 그러니까 상식은 통합니다. 아니 우리 박형광 기자님. 네. 왜 저한테 그따위로 얘기했습니까? 아니 상식은 통해요. 최욱 씨도 헷갈렸잖아요. 부산 시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거는. 네, 제가 반성하고 있고 예. 그 시점에서는 그게 통한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랬고 지금은 사실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최욱 MC님의 영향력 아닌가. 아니 부산은요 민주화 도시예요. 그렇죠. 예. 이게 부산 시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부산 진짜 살아있네 막. 그래서 실제로 그 한동훈 캠프에서 그러니까 부산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도움을 요청할 거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인연이 있고 하면은. 네. 근데 그 정영근 때문에 안 간다라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앙 정치에서 바로 영향을 미치거든요. 맞습니다. 지역에는 한정적으로 좋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중앙 정치하는 의원들에게는 굉장히 큰 타격입니다. 그렇습니다. 상식이지. 만약에 진짜 내가 한동훈 캠프에 있는 사람이야. 근데 정영근이를 후원회장으로 앉혀? 그럼 나는 빠질 거예요. 네, 그 정확하게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그렇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거든. 이거는 상식이 아니거든요. 그럼요. 예. 근데 그 선행에서 가장 결정적인 건 아까 봤던 영상 봤던 네. 저걸로 그 KBS 기자가 떨어지는데 네. 보고만 있었던 보고만 그 장면이 그 중요한 거야. 굉장히 왜냐하면 비호감도를 샀다. 자 지금. 정책이라는 거 중요하죠. 예. 근데 내가 부산에 뭐 사직구장 200개 만들겠습니다. 정책으로 내. 근데 이 사람을 뭘 믿고 내가 그거를 믿고 찍어줘. 사람 댐댐이를 그렇죠. 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가장 맞지 기본이죠. 않습니까? 예. 사람이 떨어졌어. 그러면 이거는 그냥 조건 반사야. 그럼요. 뭐야 바로. 괜찮아? 예. 조건 반사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아. 어떻게 믿습니까? 정책을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 맞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자주 트시면 네.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대단히 자 지금 민심은 어떻습니까? 민심. 예, 그 민심 결국에는 이게 대의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내 뜻을 과연 저 정치인이 대신 전달해 줄 수 있을까? 예. 공감 능력이 중요한데 그렇습니다. 바로 그 부분 때문에 공감 능력 나랑 저분이 과연 공감할 수 있을까? 아니 그분이 떨어지면 지지율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확장될 수 없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박민식 후보보다 높은 한동훈 후보 지지율이 계속 발표가 되고 있는데 네. 예, 최근 한국 갤럽 조사가 있었고요. 또 한국 리서치 조사가 있었는데 일단 준비한 화면은 4페이지에 있는 한국 갤럽이 5월 10일, 13일 조사한 건데 하정 후보는 계속 어느 조사나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대략 40% 안팎. 저희 리얼미터도 했었을 때 40한 3%가량 나왔었고요. 갤럽 조사에서는 39%. 그 다음이 한동훈 후보 29%, 박민식 후보 21%. 한 8%포인트 격차고 저희 리얼미터는 한 5%포인트 격차. 추세는 대략 비슷한데 그런데 이제 한국 리서치 조사는 제가 전에 한번 화면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는 격차가 좀 더 크게 나타나는데 공통적인 질문지의 공통 분모는 뭐냐면 한동훈 후보 바로 다음에 전 국민의힘 대표라는 얘기 수식을 꼭 넣어요. 네. 한동훈 후보가 높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그래서 그 전 국민의힘 대표를 빼면 박민식 후보가 더 높게 나오고요. 네. 그래서 그런 여론조사 설문 구성 때문에 좀 그런데 뭐 여하튼 한동훈 후보가 지금 약간은 높게 나오나 두 분 합쳐도 지금은 이제 50%가 안 되는 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고 하정 후보는 40% 안팎으로 다자구도를 하든 아니면 양자구도를 하든 하정 후보가 다 이기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거 다자구도에서 어찌됐든 그 보수 진영의 후보들이 하정우 후보를 못 이기다 보니까 이 지역구에서 그 단일화 압력이 좀 세지던데. 그렇죠. 이제 사실은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네. 물밑에서 국민의힘에서도 네. 단일화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나오더라고요. 박형준 시장도 그 한동훈과 박민식 단일화해라 이런 얘기도 했었고 여기 단일화의 가장 걸림돌이 뭔지 아세요? 그 정영근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박민식 후보와 정영근 네, 경쟁자죠. 굉장히 경쟁자였고 그렇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요. 예. 그래서 그런 평가가 나옵니다. 박민식과 단일화를 하려면 한동훈이 정영근을 철회해야 된다. 네, 저는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게 되면. 저도 그래서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아마 단일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 예.
물론 뭐 단일화한다고 모든 표가 다 한쪽으로 그렇죠. 가는 건 그렇죠. 아니지만 네. 그래도 또 그게 하나의 뭐 촉매제가 돼가지고 또 바람이 불까봐 나는 좀 그런 게 좀 두려움이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제 그 민주당 입장에서 이게 그 하정 후보 입장에서도 이제 지금 좀 안정기에 접어들어서 초반엔 좀 삐그덕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굉장히 지금 잘 되고 지지율을 상승시키고 있다. 네. 그래서 안정세에 접어들었다. 그래서 네. 혼자 힘으로도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라는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네. 단일화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저희가 펄럭펄럭 부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산 북갑. 자, 한동훈, 하정우 그리고 박민식 세 분이 이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단일화 얘기 계속 나오고 조광한 최고가 오늘 어제죠 라이트 앤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동훈 후보가 박민식 후보에게 단일화를 양보하면 복당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이건 조광한 최고 참 말씀 많이 하시네요. 거짓말이야. 거짓말. 복당 거짓말. 복당은 거짓말. 사실 거짓말이라기보다는 거짓말이죠. 예. 거짓말. 사실 이 숨은 행간보다는 예. 저는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아요. 이게 본인이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최대한 범위를 넓혀놓은 말, 가능성을 최대한 넓혀놓은 말이고, 그러니까 지도부로서는 책임 안 져도 되지만 그냥 가능성만 있게 열어주는 거. 그렇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지금 부산에서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 설명을 뭐 또 하시겠지만 박민식 후보가 끝까지 몰린 상황에서 지금 경향적으로 봤을 때는 박민식 후보가 여러 여론조사에서 20% 초반대, 어떤 것은 10%대도 나오고 있거든요. 18, 19 뭐 이렇게. 그렇게 수렴을 하고 있고 한동훈 전 대표,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20% 후반대, 30%로 25. 예, 27, 이렇게 28. 서로 간에 격차를 벌리면서 수렴하고 있는 상황에서 박민식 후보는 고민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역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승부수를 어떻게 던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거고 그렇게 본다면 지도부로서는 그 가능성까지 염두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본인이 뭐 검토를 할 수 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또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격에 맞지는 않다. 다만 정치적인 수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요 이제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하정우 39, 한동훈 29, 박민식 21. 이게 12, 13일에 한 거거든요. 근데 부산 MBC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가지고 한 무선 ARS 조사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ARS 조사인 걸 감안을 하고 이거는 오히려 11, 12일로 하루 빨랐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하정우 35.5, 한동훈 32.6, 그리고 박민식 25.5. 요게 쉽게 얘기하면은 밑에 거는 먼저 얘기한 한국갤럽은 1강 2중 혹은 1강 1중 1약 뭐 이렇게 정도 1강 2중 정도가 더 적당하겠네요. 오차범위 내니까 2위가 2, 3위가 이거는 2강 1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제 주목하는 건 뭐냐면은 하정우 후보가 이런 여러 악재들에도 불구하고 37 이상이 계속 나왔어요. 37, 38, 39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43.2까지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 완전 극초반 빼놓고는 35로 지금 떨어졌거든요. 35로 떨어지면은 문제가 뭐냐면요. 이게 이 구도가 2강 1중이 있고 2강 1약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2강 1약은 두 후보가 다 40%대를 득표를 하고 한 명이 10%대를 득표를 하는 게 2강 1약이에요. 이게 저기 이준석이 이겼을 때 이준석이 43, 공영훈이 39, 민주당의 공영훈이 그리고 국민의힘의 한정민이 17%. 이게 2강 1약이고요. 2강 1중은 두 명이 30%대, 한 명이 20%대예요. 그게 홍준표 수성 의뢰 2020년에 무소속 나왔을 때 홍준표 38,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이인선 36, 민주당 24 이렇게 얻었거든요. 지금 이 수치가 두 번째 얘기한 거랑 비슷해요. 지금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제가 한동훈 후보 중심으로 얘기해 한동훈 후보가 당선되기 어렵다라고 본 게 박민식은 여기에 4번을 나왔잖아요. 그렇죠. 완전 몰락해가지고 10%, 뭐 15% 막 이렇게 나올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하정우 지지율이 빠지기 시작하면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40%를 못 넘고 35%대가 되면은 한동훈이 38%로 홍준표처럼 이길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정우가 지금 구조적으로 계속 이게 워낙 악재가 많아서 계속 빠지는 건지 아니면 이 여론조사가 튀는 여론조사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렇군요. 그러니까 ARS 조사라는 점도 좀 감안을 해야 될 필요는 있긴 하겠고. 그렇죠. 아까 이제 한국갤럽은 전화조사, 면접조사이긴 했는데, 자 그래서 굉장히 또 부산 북갑이 뭔가 핫플레이스 더 뜨거워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 그래서 한판 승부도 꼭 한번 이 지역을 가서 취재를 한번 해봐서 또 저희가 조만간 말씀드릴 예정이고. 단일화 한동훈 단일화 논의할 가능성이 정말 있어요, 하 기자님?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도 잠깐만 내 얘기도 들어야지. 내 얘기도 들어야죠. 없습니다. 없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없습니다. 손모가지 걸자. 자, 일단 다 들어볼까요? 자, 약간 주목감는 느낌이긴 한데, 제가 좋아요. 하나가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예. 있다, 없다. 자, 일단 왜 있냐? 물론 가정을 해야 합니다. 예. 가정을 해야 하고 예. 약간 손모가지 얘기하니까 제가 지금 쫄리는 상황인데 묻고 떠블러 가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저 햄버거 가져와라. 의수 준비해 놓을게. 자, 그랬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떤 판단을 좀 하냐면 전재수의 서사를 누가 가지고 가느냐. 그러니까 전재수, 우리 재수의 서사를 누가 가지고 가느냐라고 했을 때 초반에 하정우가 가지고 가는 형국보다는 한동훈이 그것을 먼저 가지고 가는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지 않았냐. 우리 동훈이가 됐어요? 예, 우리 동훈이가 국포시장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느냐로 판단을 하고요. 저는 이 기세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쉬움은 있죠. 개소식 같은데 개소식에서 찰밥 할매를 부둥켜 안고 울었다면 그런 서사들을 계속 만들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연예인 같은 느낌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재수의 서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면 표쏠림 현상이 있을 수 있고요. 저는 박민식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민식 후보가 결정할 수 있는 순간이 온다. 그래서 저는 아까 다시 돌아가서 오세훈, 유승민, 박형준 그리고 안철수가 중요하다. 이들의 연대가 중요하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한동훈 개소식에 메신저가 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 메시지부터 갔습니다. 단일화를 해야 한다라고 박형준이 메시지를 던졌고요. 메신저가 갔느냐? 박형준의 사람이 상당수가 한동훈 후보를 돕고 있는 것으로 지역에서는 알려져 있거든요. 자, 이렇게 본다면 이미 준비는 밥상은 차려져 있는 겁니다. 밥상은 차려져 있고 메뉴만 올리면 됩니까? 메뉴만 올리면 됩니다. 하지만 단일화 국밥 주의소. 박민식이 그것에 대해서 오케이 하느냐는 좀 남아 있는 거죠. 아직은 배가 덜 고팠다. 박민식 후보 눈빛이 뭐 절대 단일화할 눈빛이 아닌데. 하지만 눈물은 흘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간절하고 왜 그러냐면 이후에 내가 낙선을 한다고 치죠. 낙선을 하고 정치인으로 계속 살려고 한다고 했을 때는 정계 개편 구도를 보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한다면 한동훈이 기왕 이렇게 된 바에야 당권으로 간다. 라고 했고 나는 청와대로 갈 것이다라고 했을 때 그 빈자리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박민식이 선배고 검사 선배고 정치 선배고 여러 이런 위치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정치인이고요. 그러면 어떠한 박민식 후보 입장에서는 한동훈의 미래 가치를 두고 미래 가치에서 버들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베팅을 할 수도 있다. 건다. 햄버거 줘라. 자, 우리 없다. 당연히 없다. 일단 하호영 기자의 뇌피셜 잘 들었고요. 소설을 그냥 무협지를. 제가 유튜브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분은 현지이고 이분은 지금 풀인데 오히려 이분이 더 레거시 같아요. 계속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 기본적으로 이거는 욕망론으로 접근해야 돼요. 욕망 덩어리. 욕망 덩어리. 그러니까 결국은 뭐 하정우는 제외하고 결국은 키는 지금 이제 한동훈과 박민식인데 한동훈 후보는 MBC하고 라디오 인터뷰에서 세상에 못 벌어질 일이 어디 있냐 단일화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하면은 할 수도 있다. 그 대신에 아마 자기가 양보하는 게 아니라 저쪽에 양보하거나 여론조사로 하겠다라는 거죠. 여론조사가 지금 더 잘 나오면은 더 푸시를 할 거예요. 문제는 이제 박민식이잖아요. 자, 박민식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자기가 이기는 게 베스트지만은 그게 안 된다고 했을 때 가정했을 때 한동훈이 이기는 게 본인한테 유리할까요? 하정우가 이기는 게 본인의 나머지 인생에 유리할까요? 하정우가 이기는 게 더 유리하지 않죠. 아니죠. 하정우가 이기는 게 유리합니까? 하정우가 이기는 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박민식 입장에서 왜 그러냐면은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부 경선을 얘기할게요. 나랑 박재홍 앵커랑 경선을 해.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졌어. 박재홍이 나갔어. 근데 그 상대당 후보가 박성태야. 아니 박성태야? 하호영을 해야 되는데. 하호영이야. 자, 그러면 내가 누구를 도울 것 같아요? 만약에 박재홍이 이겨버리면은 나는 이 지역위원장, 당협위원장도 못 되고 국회의원도 못 되고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어야 돼. 하호영이 돼야 된다. 하호영이 이기면은 그러면은 박재홍은 경쟁력이 없어요. 하호영한테 맨날 팽팽히 깨지는데 제가 한번 나서보겠습니다. 이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실제 내부 경선이 진짜 치열하면은 이 조직들 같이 경선 붙었던들이 저쪽으로 몰래 도와주거나 아예 안 도와줘 버리고 이런 일이 실제 정치판에서 비일비재합니다. 역선택. 그래서 박민식 입장에서는 하정우가 만약에 이기면은 기회가 오지만은 한동훈이 이기면은 아예 기회 자체가 안 와요. 2년 후에 기회가 온다 내게. 나한테 기회가 오려면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를 해줘서
한동훈의 승리 가능성을 높여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또 그것도 우리 그 장동혁 당대표가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다만 요 가능성은 있어요. 뭐냐면은 장동혁 체제가 완전히 지금은 장동혁 체제나 이 당권파 비스무리한 요 세력들이 유지할 거라는 거 전제인데 다 끝났어. 꿈도 희망도 없어. 이제 한동훈의 시대가 올 거야라고 하면은 한동훈을 이기는 거를 몰아주고 부산 북갑이 아니더라도 완전히 투항을 하고 어디론가 좀 괜찮은 데를 받을. 그래서 그렇게 정치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는 욕망이 생길 수도 있죠. 근데 그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20% 이하로 봅니다. 저는 그거는. 네. 부산에 이번에 큰 이슈가 있기 때문에 부산에 무슨 이슈가 큰 이슈가 있었습니까? 형준아? 그게 뭐죠 혹시? 또 이제 인스타나 그걸 안 하시는 분들은 모르겠는데 이게 가끔 엑셀 방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약간 그 좀 안 좋게 얘기하면 사이버 룸사롱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여성분들이 나와갖고 옆에 엑셀표를 띄워놓고 누가 돈을 후원을 많이 했느냐. 라는 식으로 운영되는 유튜브 방송이나 아프리카 뭐 이런 여러 가지 방송들이 있어요. 네. 마치 그 방송을 연상케 할 정도로 그 후원 그 랭킹을 매번 하단에 붙여놓는 한 역캠 출신 유튜버가 이번에 박현준 시장을 방문해서 둘이 이제 한 샷에 잡혔는데 혹시 사진 같은 거 있어요? 사진 지금 띄워주고 있습니다 지금. 네. 네, 매우 입이 걸었고 아주 걸쭉한 원래는 사람이잖아요. 그분이 역캠으로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그 한참 미투 이슈가 있을 때 반패미 이슈로 해갖고 인기를 끄시고 그 다음에 12.3 내란 이후부터는 극우로 아예 바꿔갖고 그 다음부터 그때 말했던 그 의원님 장애를 가진 의원님을 비난하는. 아니 그러니까 이분이 여성을 상대로 한 공격적인 연사도 있었을 뿐만 아니고 장애인을 또 비하하는 발언을 굉장히 분인데 이런 분하고 공당의 부산 시민 300만 명을 대표할 수 있는 후보가 같이 뭔가 그 좌담을 한다는 게 저는 굉장히 상식박이라고 느낍니다. 후보님 혹시 보셨어요 그거? 아니요. 아마 그 사람이 누군지는 같아요. 아세요? 누군지 아세요? 그 유튜버가? 사실 그 사람은 한 문장이 처음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우리 기존 언론식 표현으로 따지면 X를 한 대여섯 번은 그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보니까. 근데 그런 걸 몰랐다고 하더라도 캠프 입장에서는 계속 해야 돼요. 그런 복장으로 캠프에 누가 들어와서 후보랑 사진을 찍는다고 하면 일단 막아야 돼요. 한 프레임에 들어오는 건. 정상적인 당직자나 정상적인 캠프원이 있으면 저희 후보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같이 앉혀놓고 하는데 제가 아마도 감동란이라는 그 채널을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 실명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제가 눈여겨봤던 거는 과연 박형준 후보는 시선 관리에 성공할 수 있는 것인가. 제가 이제 아니 여기에 왜 난 거예요? 지금 뭐 본인 선거를 앞두고 뭐 자기의 팬이 거기가 극우 성향의 팬이고 지금 국민의힘 찐 이제 지지자들 성향들이 그쪽을 많이 가니까 신청을 좀 한다고 느끼니까 그리고 박형준 후보가 그쪽이 좀 취약하다고 본인 스스로가 생각하는 거잖아요. 보수 결집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지금 또 지지율이 같이 이제 그 전재수 후보하고 붙는다고 하니 그러니까 그쪽의 지지자들한테 어필하기 위해서 거기로 나갔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분은 뭐 친일 옹호부터 시작해서 식민 옹호까지 해갖고 엄청 멀리 나가신 분인데 그러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죠. 박형준 시장 측은 아마 나는 그런 사람인지 몰랐다라고 하겠죠. 근데 그렇게 아마 사과문이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는데 몰랐다고요? 라고 하겠죠. 저는 그렇게 손절을 하려고 할 거겠지만 그걸 떠나서 그냥 그 복장의 사람이 와갖고 후보랑 한 프레임에 잡히는 걸 막지 못한 무능. 사실 캠프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고 오면 무조건 한 프레임 잡히면 안 돼요. 한동훈 후보가 정현근이 누군지 모르고 내가 그 후원회장으로 모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인데? 똑같죠. 보니까요? 아마 그렇게 행동을 그 후원회장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후보님 같은 경우는 후원회장 혹시 누가 맡고 계십니까? 지금은 이제 주로 현장에서 함께 고락을 같이 했었던 우리 이제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희생이 노동자들, 또 이제 그 용산 참사 때 그 과잉 진압 때문에 돌아가셨던 유족분, 주로 이제 그런 제하고 같이 활동하면서 그 고락 그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분들이 이번에는 제 후원회장입니다. 아니 그리고 예를 들면은 후보님도 저희 유튜브 방송 출연하기 전에 이 방송이 전에 어떤 방송을 했는지 정도는 보고 확인해보고 검증하고 오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통상적으로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이분의 채널만 열어보면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나 명약관하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사후 약방문을 쓴다는 거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원래 이제 방송 나갈 때요, 그냥 후보가 잘 모르면 당직자들 있잖아요. 스태프들이 있는데 확인하라고 하죠.
이 방송이 어떤 건지 확인하라. 확인하고 나갔겠죠, 당연히. 그렇지. 자기장 후보죠. 그러니까 몰랐다고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거짓말. 감동만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면 네. 그 두 번째로 뜨는 게 정장현과 김혜지가 X1 연놈들인 이유 이런 영상이 떠요. 전장현과 그렇죠. 김혜 최근에 우리 권 후보님 같은 경우 전장현 그 단체와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함께 하셨는데 제가 저기 후보 등록하고 제일 처음 찾아간 그 장소가 전장현이 지금 서울시청 안에서 농성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 가서 우리 이제 장애인 권리에 대한 정책 예박을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김혜지 그 후보하고 저는 이제 농담 참 못해요라는 책 출판할 때 추천사를 김혜지 후보가 국민의힘 김혜지 의원이 농담 참 못해요의 책에 의원이. 추천사를 써주셨다고요? 네. 야 이건 또 어떤 경우입니까? 저도 사실은 그 당적이 그래도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예. 어떤 식으로 가까우신 건지 자기가 하려고 하는 가치가 다르지 않다. 장애인에 대한 그 시각이 같다. 이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차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김혜지 의원은 국민의힘 내에 있긴 하지만 가장 적극적으로 자기 의사 표현을 해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 불법 계엄 당시에도 자기는 가서 그 계엄 해제 요구에 찬성을 하고 표결했죠. 자기 입장을 계속 했죠. 그런데 국민의힘 내에서는 엄청난 비난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소신을 끝까지 지키고 그 책의 추천사가 김혜지 의원이랑 굉장히 놀라운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잠깐 다시 감동란으로 돌아온다면 그러니까 그게 구독자였네. 진짜 우리 몰랐는데 지금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취재차 들어가서 보면서 제가 또 하나의 함의를 느낀 건 박형준 시장이 한동훈과는 관라선 게 확실하구나. 왜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영상 위에 가장 맨 위에 올라와 있는 영상이 국민의힘 내부에 적해놓고 김준혁, 한동훈, 배현진을 그려놨거든요. 그런 또 함의도 있군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클릭이 안 돼요. 왜냐면 여기는 그 회원 전용에서 6만 원을 내야만 볼 수가 있어요. 영상을. 영상을요? 진짜. 진입장벽이 높구나. 진입장벽이 높아서 저 같은 이제 결제 안 한 분들은 볼 수가 없었다. 돈 버는 데는 정말 아주 다들 진심이네. 근데 지금 박형준 후보가 어쨌든 이 채널 컨텐츠를 내렸다면서요. 비공개 산책. 저녁 때 어제 허겁지겁 아마도 누군가 이건 이의제기가 있었겠죠. 정상적인 캠프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내렸다는 건데. 일단 그 선거해본 사람들은 이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 누구나 다 알 거예요. 치고 빠지기예요, 전형적으로. 시민을 위한다는 한동훈의 말, 그 실체가 드러났는데요. 현장에서 기자가 눈앞에 쓰러졌지만 그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자기 연설 원고에만 몰두하는 비정한 냉담함. 기자가 쓰러져도 내 연설이 먼저인 사람, 과연 시민을 보듬을 준비가 된 정치인일까요? 더 충격적인 건 박형준 부산시장의 행보인데요. 장애인을 비하하고 혐오 발언을 일삼는 역캠 유튜버와 함께 웃으며 한 프레임에 담겼습니다. 부산의 수장이 이런 인물과 손을 잡고 선거쇼를 벌이는 게 제정신일까요? 혐오주의자를 앞세워 표를 구걸하는 사람. 위선적인 정치쇼에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아픔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현명한 투표가 절실합니다. 이 진실을 널리 알려주시고 잊지 말아주세요.